TV 보면서 거실 바닥이나 소파에 양반다리로 앉아 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서 바닥 청소를 하신 적은 어떠신가요? 아, 저 그런데요?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들 깜짝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 전국 9명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모여서 무릎의 가장 나쁜 일상 행동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매일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모두 관절을 서서히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연구에 따르면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의 체중의 약 8, 9배 부하가 가해져 무릎의 고질적인 통증을 불러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60kg이라면 쪼그려 앉을 때마다 무릎에는 무려 480kg의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관절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관절을 얼마나 함부로 다뤄왔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관절을 살리는 5가지 황금 습관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들, 그리고 관절 수명을 2배로 늘리는 놀라운 조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관절이 망가지는 건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노화, 비만, 무릎 사용 과다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무릎 사용 과다라는 부분에 주목해보세요. 우리 관절은 자동차 엔진과 비슷해요.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면 부품이 빨리 닳아버리죠.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이런 자세를 하루에 몇십 번씩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빨래 널기, 바닥 청소하기, 김치냉장고에서 반찬 꺼내기. 이런 평범한 일상이 관절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전국 9명의 정형외과 전문의 모두가 쪼그려 앉기, 무릎 꿇고 앉기, 양반다리로 앉기 등 우리나라 좌식 문화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앉는 자세 3종류를 무릎 건강을 해치는 일상 속 행동으로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자세들은 무릎 연골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연골을 점점 닳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뻐근함 정도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걷기 힘들 정도의 심한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연골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한번 손상된 연골은 회복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관절 관리법을 알고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30도 법칙으로 앉기의 기적.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거나 양반다리 또는 장시간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있는 자세 등 무릎, 넙다리 관절의 압박이 가해지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앉아야 할까요? 바로 30도 법칙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무릎 각도를 90도가 아닌 1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다리를 살짝 앞으로 뻗어서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30% 이상 줄이는 겁니다. 저희 78세 어머니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정말 무릎이 한결 편해졌네.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하시더라고요. 특히 TV 볼 때나 식사할 때 이렇게 앉는 습관을 들이시면 무릎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간단한 자세 변화만으로도 하루 종일 무릎에 가해지는 누적 스트레스를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한 달만 실천해도 무릎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이 많이 완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1시간마다 무릎 풀어주기, 관절액 순환의 마법. 관절은 움직여줘야 건강해져요. 같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 관절액 순환이 안 되면서 뻣뻣해지고 이게 반복되면 관절 연골에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기를 10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5번씩 돌려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관절에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관절에 기름을 쳐주는 것처럼 부드럽고 편안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방법은 관절염 초기 단계에서도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재활의학과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하루에 8번만 해도 관절 가동 범위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세 번째, 체중 1kg 줄이기의 놀라운 효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체중이 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라고 의학계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체중 1kg이 줄어들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4배 줄어듭니다.
60kg에서 59kg으로 1kg만 빠져도 무릎은 4kg의 부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계단 오를 때는 이 효과가 더 커져서 무려 7배까지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단지 1kg만 빼도 하루 종일 무릎이 7kg의 짐을 덜고 활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1년, 2년 누적되면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엄청나겠죠? 실제로 체중을 5kg만 줄여도 관절염 진행 속도가 50% 이상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관절 건강에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네 번째, 올바른 걷기 습관으로 관절 강화하기. 재활의학과에서는 걷기를 일주일에 2회 이상, 처음에는 쉬지 말고 20분에서 40분 정도 걸으면 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올바른 걷기예요.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고 무릎을 너무 높이 들지 말고 등을 곧게 펴고 걸으세요. 보폭은 평소보다 10% 정도 줄이고 발끝은 11시, 1시 방향으로 약간 벌려주세요. 처음에는 평지에서 시작해서 점점 거리를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경사진 길이나 계단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관절이 충분히 적응한 후에 시도하세요. 올바른 걷기는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관절액 순환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20분 정도 걷기를 꾸준히 하시면 하루 종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근력 운동으로 관절 보호막 만들기.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더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 동안 유지하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각 다리마다 15회씩 3세트만 해주세요.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거예요. 추가로 벽에 등을 대고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상태로 30초씩 버티는 벽 스쿼트도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일주일만 하시면 허벅지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근력이 좋아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이 대신 흡수해줘서 관절 수명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마치 관절 주변에 보호막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온찜질과 냉찜질 교대요법의 마법.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플 때 따뜻하게만 해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온찜질과 냉찜질을 교대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운동이나 활동 전에는 5분간 온찜질로 관절을 풀어주고 운동 후에는 3분간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관절 주변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회복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영양분 공급을 늘려주고 냉찜질은 염증 반응을 줄여서 부기와 통증을 완화시켜줘요. 이 두 가지가 번갈아 작용하면 관절 치유력이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관절 가동 범위가 평균 40%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두 번째, 글루코사민과 비타민 D, 오메가3 황금 트라이앵글. 글루코사민은 연골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이 떨어져서 관절에 더 부담이 가거든요. 그리고 오메가3는 관절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연골 보호, 근력 유지, 염증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글루코사민으로 연골을 보호하고 비타민 D로 근력을 유지하고 오메가3로 염증을 잡는 완벽한 조합이에요. 이 조합을 3개월만 꾸준히 드셔도 관절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 후에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수중운동과 스트레칭, 마사지의 완벽한 조합.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근력 운동 효과는 그대로 얻을 수 있어요. 수영장에서 걷기만 해도 땅에서 걷는 것보다 관절에 50% 적은 부담을 주면서 운동 효과는 2배예요. 수중 운동 후에 관절 스트레칭까지 해주시면 유연성까지 같이 늘어나서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절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회복이 더 빨라져요.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하시면 관절 건강 개선 효과가 일반 운동의 3배 이상이에요. 특히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쪼그려 앉기와 무거운 물건 들기는 관절 파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명 전문의 모두가 쪼그려 앉기를 무릎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행동으로 꼽았는데요. 특히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무거운 김치통이나 쌀포대를 드는 건 관절에 치명적이에요. 이미 체중의 8배 부하를 받고 있는 무릎에 추가로 무게까지 더해지면 연골이 순간적으로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일어선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허리와 다리 힘을 함께 사용해 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작은 의자나 받침대를 사용해서 물건을 높은 곳에 두고 드는 방법도 좋아요. 단 몇 초의 편의를 위해 평생 사용해야 할 관절을 망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귀찮더라도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두 번째, 장시간 앉기와 다리 꼬기는 골반 불균형과 관절 변형. 양반다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무릎 관절의 힘줄과 연조직에 부담이 가해지면서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의학계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다리를 꼬고 앉는 것도 마찬가지로 골반 불균형을 일으켜서 결국 무릎과 허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계속 위로 올리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골반이 점점 틀어져서 한쪽 무릎에만 과도한 부하가 가해져요. 2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뻣뻣한 느낌이 드신다면 이미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신호예요. 30분마다 자세를 바꿔주시고 다리를 꼬는 대신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갑작스러운 운동과 충분하지 않은 휴식은 관절 과부하. 주말에만 몰아서 운동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평소에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관절에 큰 충격이 가해져요. 더 위험한 건 운동 후 충분한 휴식 없이 바로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관절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서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야 하고 운동 후에는 반드시 24시간 이상의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관절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첫 번째, 통증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관절을 많이 사용하고 난 후 악화되는 통증, 계단을 내려갈 때 나타나는 무릎 통증 등이 대표적이라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야 하며 넘기지 마시고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초기 관절염은 적절한 관리로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중증이 되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거든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라요. 통증 일지를 써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아픈지 기록해 두시면 병원 진료 시에도 정확한 진단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무리한 운동은 독이 됩니다. 관절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운동하시면 안 되세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운동 강도와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해요. 갑자기 등산을 시작하거나 무릎에 충격이 가는 줄넘기나 달리기를 하시면 오히려 관절을 다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내 몸의 현재 상태에 맞게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원칙이에요. 운동 중에 관절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시고 다음 날까지 통증이 지속되면 운동 강도를 줄이시거나 다른 종류의 운동으로 바꿔보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세 번째, 한 가지 자세로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잘못된 운동이나 생활 습관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자세라도 2시간 이상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관절이 굳어져요. TV 볼 때도, 책 읽을 때도, 일할 때도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관절이 더 뻣뻣해지기 쉬우니 평소보다 더 자주 움직여주시고 실내 온도도 적절하게 유지해주세요. 관절은 따뜻할 때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체크리스트로 여러분의 관절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30분 이상 지속되시나요? 둘째,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프신가요? 셋째,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기 전에 관절이 더 아프신가요? 넷째, 같은 자세로 30분 이상 있다가 일어날 때 관절이 아프신가요? 다섯째, 무릎을 구부렸다 펼 때 뚝뚝 소리가 자주 나시나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관절 건강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관리를 시작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관절이 갑자기 붓고 열이 나는 경우, 관절을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경우, 관절 주변 피부색이 빨갛게 변한 경우에는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자가 치료를 시도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78세에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6개월 후에는 무릎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하시며 놀라워 하셨거든요. 특히 30도 법칙으로 앉기와 1시간마다 관절 풀어주기를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했던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글루코사민과 비타민 D를 함께 드시기 시작한 후로는 날씨가 굳어도 관절이 아프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나이가 들어도 관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중에서도 60대에 시작해서 70대에 더 건강해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와서 뭘 해봤자 하는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시면 3개월 후, 6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집안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관절을 얼마나 망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관절을 건강하게 지키는 5가지 황금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쪼그려 앉기 대신 의자를 이용하고 1시간마다 관절 풀어주기를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30도 법칙으로 앉는 습관을 들이시고 온찜질과 냉찜질을 교대로 해보시기 바라요. 따로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드시지 않아도 이런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10년 젊은 관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체중 1kg만 줄여도 무릎 부담이 4배 줄어든다는 것, 올바른 걷기만으로도 관절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 기억하세요. 단,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마시고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실천하세요. 관절 건강은 보완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쪼그려 앉기와 무거운 물건 들기를 동시에 하는 것, 장시간 같은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는 것, 갑작스러운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은 절대 피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이 내용을 모르는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에게도 전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를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까먹기 쉬운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관절이 100세까지 건강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씩 시작해서 평생 튼튼한 관절을 만들어 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이 넘치는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튼튼팔팔 연구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튼튼하게, 팔팔하게, 감사합니다.